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연말을 맞아 전북방송이 올 한 해 우리 지역을 달군 이슈를 되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정읍과 고창 지역을 알아볼 텐데요. 이혜연 아나운서는 올 한 해 가장 큰 이슈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아무래도 올해 유례 없이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진 만큼 관련 소식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정읍시의 경우에는 양지마을이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가면서 지역 주민들의 또 응원과 또 많은 격려를 받았잖아요. 네, 주민들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던 게 저도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고창군이 점점 잊혀져가는 이 염전을 생태 체험벨트로 조성한다는 이슈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네, 참 올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올 한 해 어떤 이슈가 떠오르시나요? 이진철 기자가 정읍과 고창 지역의 올해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황토연 전승일인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두 번째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은 정읍 황토연 전적지에서 열렸습니다. 이곳 황토연 전적지에선 기념관 건립 등 계승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동학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등 참여자 명예회복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을철에만 집중된다고 지적받아온 정읍 관광산업. 정읍시는 구룡동 일대에 조성된 라벤더 농장을 비롯해 구절초와 지황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사계절 관광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용역을 바쳐 5개 분야 30개 향기 특화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정읍의 향기가 온누리에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정향누리까지 연결을 하면 멋진 정읍의 미래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확신 속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정읍 양지마을은 동일 집단 격리란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한 마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주민 44명은 2주 동안 사회와 격리됐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마을 입구에 상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구입해 전달해주고 시민들은 응원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만들어 힘든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정읍 관광산업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였던 숙박장소 부족. JB금융그룹과 국민연금공단, 전기안전공사가 잇따라 정읍시의 연수원 조성을 결정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최근 기공식이 열린 JB연수원은 2022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칠보산 버섯 재배사를 둘러싼 주민과 정읍시 사이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칠보산 인근 주민들은 당초 버섯을 재배한다는 업체가 암석을 캐내 반출하고 있다며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사업주가 버섯 재배사 조성 부지를 평평하게 고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암석을 깨 반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버섯 재배사 개발 허가를 두고도 주민과 시의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부터 아산면 주민과 고창군 사이 생활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두고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자칫 반목과 분열로 찌다들 뻔한 갈등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주민 공론화 협의의 출범으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거친 끝에 소각시설 설치와 군의 관리 감독 내용 등을 담은 공론화 합의서를 도출해냈습니다. 지난 2008년 고수산단 조성에 들어간 고창군. 하지만 시공사가 유치권을 주장해 지난해까지 조성은 중단됐고 풀만 무성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유치권 문제를 해결한 뒤 기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고창군은 닭고기 가공업체와 1,5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하는 등 모두 10개 기업 4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창은 농수축산업, 농생명산업으로 가려면 식품기업 위주로 가는 것이 고용도 늘리고 지역경제 연관 효과가 커진다. 그런 판단에서 지금 야심차게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식초 문화 도시를 선포한 고창군은 이탈리아와 일본, 중국과 함께 세계 4대 식초 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군민 모두가 식초를 만들고 마시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식초 교실을 통해 군민 모두가 식초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한편 전북대와 국립농업과학원 등 연구기관과 함께 다양한 식초 상품을 만들고 품질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고창군이 전북 최초로 시작한 농민공익수당이 올해 전북도 14개 시군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올해 농민공익수당은 1만여 농가에 60만 원씩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했습니다.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양봉 농가와 어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대상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간척지로 만들어진 심원면 땅에 천일 염전이 들어선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전통 방식으로 소금꽃을 피웠던 수백 명의 염전 농민 가운데 이제 16명만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이곳을 단순히 천일염을 생산하는 1차 산업에 머물지 않고 가공 제품을 만들거나 체험 등을 더한 6차 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색다른 생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갯벌 세계유산센터 등 생태체험학습장을 짓고 생태공원 등도 만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북도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9곳에서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북도가 내년에 8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9개 사업은 순창 복흥면 다문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전주 인후동 마을 골목길 정비 사업 등입니다. 전북도는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전북 지역 14개 모든 시군 총 33곳에 모두 71억 원을 투입해 지역 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재생 사업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전시회로 전환한 이 전주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가 온라인 산업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는 전주시와 공동으로 이 전주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를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습니다. 올해 이 전주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는 우체국 쇼핑몰과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해 약 3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돈적으로든 심적으로든 많은 분들이 진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코로나가 빨리 풀려서 예전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로 인해 무척 힘든 한 해였습니다. 새해가 밝으면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행복한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코로나와 싸우고 계신 의료진분들 감사해요. 힘들지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화이팅! 2021년에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친구들아, 보고 싶다. 따뜻한 마음이 오가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내세요. 2021년에는 봄처럼 새로운 희망이 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조금 더 힘내시고요. 같이 버텨냅시다. 화이팅! 1년 내내 코로나로 인해 생활 자체가 엉망이 되었지만 반드시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부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코로나 대응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함께 잘 이겨내고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코로나 함께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코로나 극복! 한겨울 지나 봄이 오듯 새한 평안을 기원합니다. 강령하세요. 정읍시가 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FTA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한 농가입니다. 정읍시는 지난 5월 심사를 거쳐 42개 농가, 6개 법인을 선정해 모두 10억 7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보전 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에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읍 지역 내 깨끗한 축산 농장으로 지정받은 축산 농가 수가 100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읍 지역에서 33개 농가가 지정받아 지난 2017년부터 올해 말까지 모두 95개 축산 농가가 깨끗한 축산 농장으로 선정됐습니다. 깨끗한 축산 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악취 저감 시설과 사육 밀도, 농장 조경 등 다양한 항목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지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정된 농가는 다양한 정부 시책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읍시가 시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의 갱신 가입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정읍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보험 가입 항목은 자연재해, 폭발, 화재,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농기계 사고 등 11개 항목입니다. 남원시가 지역 기록을 영상과 사진 검색 시스템으로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남원시는 총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남원 지역의 삶을 담은 인생기록관을 남원다음관에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생기록관은 남원에서의 삶의 이야기를 다양한 체험으로 즐길 수 있도록 제작한 콘텐츠로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영상으로 재미와 감동을 더한 공간입니다. 남원의 인생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인생기록관을 더욱 알차게 만들어 모두가 공감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남원시는 이번 대회에서 재활용품 선별시설 광역화를 통한 예산 절감을 주제로 우수 사례를 제출해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자치단체는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함께 사용해 자치단체의 세출 예산을 절감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인 목요일에는 흐린 가운데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아침에는 영하 8도, 낮에도 영하 1도로 춥겠는데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2021년 첫날인 금요일 전북 지역에는 계속해서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아침에 영하 5도, 한낮에 1도로 기온은 소폭 오르겠지만 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이지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신정 연휴가 시작되지만 날은 내내 흐리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눈 소식도 있는데요.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선에 머물면서 기온 변화는 크지 않겠지만 체감 온도가 낮아 실제보다 더 춥게 느껴질 수 있어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기온 변화가 크지는 않지만 추운 날씨는 뇌졸중 고위험군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외출을 자제하는 게 최선이지만 그럴 수 없을 때는 목도리나 마스크, 장갑 등으로 보온에 유의해 주셔야 하고 격렬한 운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의 각종 자연재해까지 올 한 해 어렵고 힘든 시간 보낸 분들 많으시죠. 연이은 태풍까지 겹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팍팍한 삶을 견뎌야만 했던 한 해였는데요. 그래도 내내 우울하고 힘들기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황토현 전투 전승일인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고 정읍 관광산업은 보다 다채로운 모습으로 다가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지만 내일을 기대하는 동력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